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오늘도 역시 지속이 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순매수 상당한 물량을 사들이면서 오늘 오랜만에 좀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증시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지수 기준으로 해서 현재 9.27포인트가 현재 상승을 한 걸로 나오는군요. 2003.33으로 현재 오늘 마감지수가 났습니다. 외국인이 14거래일 매수를 하면서 2000선을 다시금 마감지 기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2000선을요. 코스닥 역시 6.19포인트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529.34포인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모습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가 0.44% 상승을 했고요. 철강업종의 대표주인 포스코도 0.44%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차, 신한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등등 골고루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등 완성차 업체의 대표주와 자동차 부품주의 대표주는 좀 하락을 했군요. 자, 오늘 코스닥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 역시 오늘 모습이 굉장히 좋죠.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5.47%나 상승을 했고요. GS 홈쇼핑 도 오늘 3.26%의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면서 연일 강세를 띠면서 증권업종의 상승세가 굉장히 뛰어났고요. 자, 그리고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기계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주강, 화천기공, 두산인프라코어 등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중국발 수요에 따른 상업황이 좀 좋은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은 신재생 에너지주 쪽에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양광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업황 회복 기대감에 폭력주도 역시 강세를 띄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한 그런 업종들도 있는데요. 아이폰에서 발표한 아이폰 5S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실망을 한 듯합니다. 관련주들이 약세를 띠고 오늘 마감을 했지요. LG노텍, LG디스플레이 등등 디스플레이 쪽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약세를 띄었고요. 실리콘웍스와 인터플렉스 등등 IT 부품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값이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고려하연이 다시금 좀 약세를 띄었고요. 네이버가 그동안의 주가 상승 행진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에서 느껴서인가요? 차익 실현 매물의 2%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NH엔터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사흘 만에 약세를 띄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증시에 대한 정리는 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외국인들은 6,800억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14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대형주 위주로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오늘 종가로 최고가 마감해서 2,00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연일 순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코스닥이 1.18%, 코스피가 0.49% 오르면서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통에서 화학, 철강, 건설, 은행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업종들이 많이 올랐고요.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 순환 업종이 더 좋았었지만 요새는 내수 경기 관련 업종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 관련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투자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고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이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5월 협상 개시 후에 1년 4개월 만인데요. 이는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예견된 결과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협상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중 FTA 그 타격 시 수혜 뭐 영향을 받는 산업하고 또 수혜를 받는 뭐 산업이 나눠질 텐데요. 일단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군은 일단 기본적으로 농수산 품목이 우리나라 측에서는 타격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뭐 첨예한 뭐 정책 당국자 간에 이제 그 협상이 많이 이제 많이 얘기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좀 상대적으로 뭐 자동차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역시 자동차를 민간 품목으로 해서 관세 적용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FTA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 자동차 관련 진출한 게 많은데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회사, 그다음에 전기전자회사, 화학주, 수송기계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뭐 한중 FTA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인데 뭐 이들 산업이라도 일정 부분은 또 중국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개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뭐 계속 대응보다는 뭐 이런 산업 자체도 적극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먼저 좀 부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은 어디입니까? 네, 뭐 종목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것들은 농수산 관련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일단 음식 관련 회사들 중에서 이제 그 내수 위주에서 움직이는 애들,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동남아에 진출을 하지 않은 국가들이죠. 그냥 내수 위주에 대응했던 측면에서는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오리온이라든지 최근에 메일리어 그 동남아 진출한 대상, 롯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진출의 성과도 꾸준히 있어서 뭐 일반 중소기업 정도만 부정적이고 대기업 이상 벌써 아시아로 진출한 영향이 있어서 그 상장 기업 치고는 이렇게 뭐 부정적 영향 기업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중심의 대형주 움직임은 아직 계속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동시만기일에서 약간 변수가 있긴 하지만 현재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형은 뭐 3주 연속 순 유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유출되고 있지만 뭐 서유럽하고 한국 증시 물량은 계속적으로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동시만기일 부담은 예상보다 크진 않을 거 생각이 들겠고요. 오늘처럼 저는 가격 매력이 발생한 중소형주도 좀 더 이제 다시 이제 점진적으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저께도 좀 관심을 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보셨듯이 외국인들이 6, 7천억을 사더라도 워낙 가격 매력이 발생해버렸던 그 중소형주 소외주들이 점진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기관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집중하지 않은 경기 관련 중소형주 찾는 과정이 지금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수익률 게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률 게임 한다라면 중소형주가 워낙 또 최근 그 수급적인 쏠림으로 인해서 크게 약세를 보여서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일부 중소형주들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력으로 솔브레인이라든지 다우기술 이런 정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등을 분석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에서 수급과 업종별 각각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수급적으로는 역시나 이 외국인 수급의 어떤 멈추지 않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글로벌리하게 수급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시나 국내 시장을 좀 놓고 본다면 이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이 국내 시장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2,000포인트를 탈환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수준에서도 외국인의 강한 수급의 어떤 드라이브가 좀 걸린다면 충분히 더 갈 수는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가 좀 걸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을 좀 바라보기 위해서는 역시나 지금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외국인 수급에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일 또 코드러프 위층에다가 뭐 아직까지 9월 달에 산재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만큼 외국인들이 과연 국내 시장에 더 러브콜을 좀 보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대내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대외적인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역시나 가장 큰 것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은 일단 굉장히 좀 논쟁이 있다가 최근에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언제 어떻게 좀 돌발적으로 나올지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대기는 해야 되는데 역시나 가장 큰 이슈는 양적 완화의 축소 이 부분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과연 뭐 9월달, 10월달에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 부분이 이 외국인 수급의 어떤 변곡점으로서 분명히 작용은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역시 시리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상원과 하원 쪽의 의견은 계속적으로 엇갈렸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또 변수로 러시아가 이 시리아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중재자 역할을 좀 하면서 일단 시리아 쪽의 경계감이 굉장히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리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거기다 또 중국 시장까지 굉장히 좀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 역시나 국내 시장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호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고요.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들 거기다가 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매기를 형성하는 모습들이 일단 코스피 지수를 굉장히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 역시나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심은 외국인의 수급에 좀 있었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 이 기관 환매에 대한 압력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순매도를 보여주는 모습을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준에서 기관이 순매수로 완전하게 전환되기에는 좀 힘들다. 많은 압력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이 환매에 대한 욕구 이 부분이 가장 클 텐데 이런 부분들을 빗대 봤을 때는 기관이 당장의 외국인처럼 국내 시장에 대해서 순매수로 좀 접근하기에는 시일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시장에서 좀 답을 찾으려는 모습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그간 담겨져 있던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하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으로 좀 공략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그러나 단기적인 트렌드는 역시나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있었다. 근데 한 이틀 정도는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최근 중소형주 공략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유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업종별로는 역시나 이 기계업종과 철강업종이 이 중국발 훈풍으로 굉장히 좀 화색이 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세 보였는데
그 중에서 기계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었는데 이 기계업종이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요. 전방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회사들이 상승폭을 먼저 뽑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기계업종과 관련된 중소형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좀 탄력을 받는 모습. 이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계업종과 철강업종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증권업종이 간만에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증권업종의 어떤 이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화학과 조선 이 두 업종은 여전히 좀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업종은 역시나 조선, 화학, 그리고 철강, 거기다가 기계업종 정도, 요 정도로 좀 압축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주도업종으로 갈 수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조선, 화학, 철강, 뭐 기계업종들, 이런 업종들과 연관된 중소형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최근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매매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등락을 나타냈던 특징주들은 어디를 또 세운데 꼽으셨습니까? 네, 일단 뭐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진소재, 매일유업, 대한전기공업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진소재와 같은 이 업체들, 그러니까 뭐 조선 기자재 업체들, 피팅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풍력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이 현진소재를 비롯한 뭐 풍력 관련 회사들이 물론 풍력과도 좀 연관이 있겠지만 역시나 조선업종과 관련된 이 단조업체들이라는 점을 좀 주지를 해주시고, 현진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미국 풍력 시장이 회복이 되고 발전 단가가 하락이 되면서 이 풍력 발전 전체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좀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진 소재를 비롯한 동국 SNC라든지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풍력과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좀 오늘 상승폭이 좀 잘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히려 풍력보다는 조선과 관련됐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폭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는 뭐 현진소재라든지 동국 SNC, 뭐 용현BM 같은 이 단조회사들 충분히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런 현진소재와 같은 후방 업체들까지도 훈풍이 좀 불어주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방 업황인 조선 업황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터닝이 된 이후에 그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 단조 업체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메일유업인데요. 일단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폭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제시가 되면서 오늘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과 점유율에 대한 상승,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4분기 같은 경우 제품 가격 인상 그리고 분유 점유율 상승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국내외도 분유 판매 호조 그리고 커피와 치즈 같은 이 고수익 제품의 판매가 좀 증가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차트로만 좀 봤을 때도 일단 어느 정도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는 좀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음봉 정도 하나 나왔을 때 좀 공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거래량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많이 실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마지막 종목이 대양전기공업인데, 사실 대양전기공업도 어떻게 보면 조선업종과 관련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한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방폭등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제시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조선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역시나 대양전기공업 역시도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상승폭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조선사들의 이 수주의 턴어
턴어라운드 그리고 조선업황 전체적인 턴어라운드가 이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LNG 쪽과 해양 플랜트 관련된 이슈들이 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서 이 굉장히 좀 이 대한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내는 부분들로 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한전기공업을 비롯한 이 조선업종과 관련된 뭐 기자재 업체들, 피팅 업체들은 당분간은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전기공업 같은 경우가 다른 종목보다는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았고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대한전기공업이 조선업종, 그러니까 전방업체를 제외하고는 후방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좀 발빠르게 주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경기가 개선되고 최근에 유럽 지역 쪽에 경기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역시나 경기 민감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조선업종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조선업체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조선업체들은 물론이고 이 조선업체들과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 피팅 업체들 전부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전기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정고점이 돌파가 됐고 지금 수준부터는 또 새로운 주가 영역으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선업황이나 조선업종이 꺾이지 않는 한은 대한전기공업은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좀 진입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드린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이명식 전문가님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를 하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선윤 대표께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매수 포인트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코스피의 불안정시는 코스닥의 매수로 대응을 하자고 했고요. 미디어 플렉스를 꼽아왔군요. 이명식 전문가님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마냥 좋다고 그냥 따라가는 건 좀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주목하자고 했고요. 성광밴드를 꼽았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의 다이렉터 전략, 김선윤 대표님부터 주식을 살까 의견 듣겠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도 네. 좀 걱정이 조금 많습니다. 자, 오늘 2,000포인트를 넘어섰죠. 2,003포인트까지. 자, 기간이 5천억 이상 매수를 9월 5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기관들은 오히려 5일째 연속 매도가 나가주는 흐름이었는데 투신권의 매도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다 뱉어내는 흐름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믿을 만한 외인들의 매수인가? 이 외인들이, 외국인 이 사람들이 지금 기관들의 물량을 싹싹 털어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코스피 지수를 2,500까지 보내려는 시도를 하는 건가? 그런 첫 단추인가? 아니면은 지금 또 한 번에 내일 동시만기를 빌어서 한번 또 털고 나가려는 건가?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내일 동시만기의 물량 자체를 이 많은 물량을 털긴 불가능하고요. 좀 롤오버, 좀 다음으로 연기를 하지 않을까, 미룰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자, 일단 지표들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글로벌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PMI를 비롯해서 유럽의 PMI, 또 하나, UBS 스위스 은행까지 지금 중국의 올해 성장률 자체를 7.5%에서
6%까지 상향을 한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줬거든요. 꾸준하게 일단 글로벌 지표들 여타 계속적으로 좋게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종목 중에서 왜 IT 관련주들은 안 가냐? 좀 기대감 자체가 너무 컸었는데 지금 당장 이제 나온 이제 스마트폰들을 살펴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망이 굉장히 컸죠. 또 하나 갤럭시 노트는 갤럭시 기어에 좀 묻힌 듯한 느낌. 좀 이제 IT 관련주들의 상승폭은 출시가 된 이후에 판매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관련주들은 민감주들은 확실하게 외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크게 가고 있는 모습이 좀 지표에 힘을 빌어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역시나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또 살펴봐 드리자면요. 자, 시리아 사태가 확실하게 조금은 진정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 유가가 그 현상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좀 유의주시해야 될 그 시점이 됐는데 사실 환율이 지금 환율 차트를 살펴보자면요. 환율 흐름에서 확실히 지금 환율이 1080원대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확실히 바닥권이긴 한데 만약에 이 환율의 움직임 자체가 더 이상의 바닥이 아니라 한번 반등을 주는 모습 자체가 나와줘서 위로 상승을 해줘서 1100원대 위로 솟구쳐 버린다면요. 분명히 외인들의 이 매수세는 멈출 거고요. 매도세로 크게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의 환차익은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을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내일 동시 만기가 있죠. 그럼 이 동시 만기로 인해서 당연히 외인들의 매매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뭐 선물 상황도 보자면요. 크게 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외인들이 소폭 이제 브레이크를 건 흐름은 잡힙니다. 기간은 그냥 계속 팔고 있고요. 이 흐름이 정말 내일 동시 만기 때도 똑같이 이어질지 또 던질지에 대한 여부 저는 반반보다는요 오히려 조금 롤오버할 잘 넘어갈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쌓아놓은 이 물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흐름이 꺾이지 않고서 외인들의 추가 매수가 잡혀준다. 내일장에서 큰 영향 없이 장이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초,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의 외인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장이 굉장히 조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코스피를 따라서 형님 따라서 아우도 빠르게 제자리에 한 550포인트까지 급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장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일장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좀 시작되고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50포인트까지 회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상황에서 머무르지만서도 오히려 코스피 빠졌던 물량들이 코스닥 쪽으로 쏠리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외인 매도 흐름 시에는 코스닥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중에서도 외인이 아니고 기관들의 매수가 좀 집중되는 흐름 그런 종목들로 해서 살펴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살펴봐 드릴 것은 이따가 제가 코스닥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건데 기관, 특히 외인의 흐름이 내일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흐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석 이후까지 장까지도 움직일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길 대응드리고 또 하나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또 외인들의 매도에 흔들릴 경우에는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은 보합권이나 강보합권 아니면 좀 더 강하게 흐름장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상 역시나 기관들 수급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씨 전문가께서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 딱 또 들어맞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셨군요. 네, 외국인 매수세가 3일 동안 너무 기대 이상의 그런 그 가파른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완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경우는 뭐 현재 2,000포인트를 금일 돌파를 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든지 남아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 접전 대비 상당폭 올랐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불안 요인이 현재 점진적으로 그 해소되고 있고 일부는 뭐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들어서 중국의 그 제조업이라든가 수출 경기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 적어도 뭐 3분기 이후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빠른 지표 교선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 중국의 경기 바닥론은 지난 6월이었다는 것이 현재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하반기 계속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난 그 7월 11일 이후 어제까지 한 5조 9천억 정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었는데 금일 6천억 넘게 매수함으로 인해서 금일까지 약 6조 3천억 넘는 왕성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이러한 그 수급이 중요한 배경 요인은 지난 6월 초죠. 출구 전략과 맞물리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월 7일인가 약 9천억 넘게 외국인이 당일에만 매도를 했습니다. 전일은 뭐 8천억 가까이 매수했고 금일은 6,800억 매수하면서 출구 전략과 관련된 우려감이 나타났던 그때 시점에 매도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매수세가 전환되고 있고 2,000포인트도 회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과 관련된 그런 불안 요인은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 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인은 아직까지는 잠복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러한 그 최근에 그 불안 심리 속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폭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1950포인트,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또 뭐라 그럴까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2년 가까이 2030에서 2050에서는 여지없이 외국인 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203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박스권 저항 라인들을 언제 어느 시점에 이제 그 돌파할 것인가, 어느 종목이 그 주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2, 3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뭐 경기 부양을 펼쳤을 때 더블 DB라든가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는 해소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3대 악재 요인만 아니면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그 시장 변동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급락 요인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시장 리스크의 그러한 강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크나큰 뭐 돌발 변수만 나타나지 않는 이상 나머지 기타 악재 요인은 무시하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코스피가 혹시라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그 대응책으로 코스닥을 대체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코스닥이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투신권의 이 매도 물량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매 물량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역시나 조금 개인들도 불안하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물량들 자체가 뭐 나오는 건 없고요. 계속적인 좀 매수, 특히나 기간대 매도가 나가기 있지만서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도 될 정도의 물량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기관들의 매수를 이젠 돌아올 때가 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단 말이죠. 자, 코스닥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연장선인데 코스피가 크게 좀 불안해 버린단 말이죠. 내일 만약에 또 급락을 해버리고 아니면 다음 주부터 시장이 좀 안 움직여요. 코스피가 안 갈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자금들 어디로 오겠습니까? 기관들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 고스란히 저평가 수혜주들로 좀 오게 될 건데 당연히 코스닥 쪽으로 해서 매수가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심에 일단 IT가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확실하게 코스닥 실적주들 사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 매수를 하신다면은 코스닥 그 3분기 실적주들로 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살펴보자면요. 이미 자동차 부품주들과 또 뭐 있죠?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이미 올라가고 있죠.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번 치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 벌써 이번 주 내에 조선 기자재 단조업체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IT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그럼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 좀 유효한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포인트로 잡으실 그 구간 자체는 코스닥에서 확실합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갑자기 매수로 전환되는 강한 매수세. 지금 기관의 매도세 자체가 뭐 많게는 500억, 300억, 200억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200억, 300억씩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 분명히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아니고요. 단조 아니고요. 당연히 IT 관련주들로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의 상승폭을 이끌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나는 단타적으로 해서 조금 시장 불안하다 그러실 경우에는 9월에 이벤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그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도 그 관련주들이 조금 더 상승폭을 이끌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코스닥 IT주들, 특히나 애플 관련주도 오늘 급락을 했고요. 지문인식 관련, 크루셜텍이나 슈프리마 빼고서는 대부분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갤럭시 노트 3 관련주들도 재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빠진 종목들 다시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 시점 기관들 매수할 때입니다. 아셨죠? 놓치지 마시고서 그 포인트는 조금 잘 따라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경기 민감주에 주목을 당부하시는군요. 네, 지난주에 이어 일단은 뭐 200일선 중심으로 해서 금일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200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뭐 경기 민감주 업종 상당폭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의 경우는 200일선 돌파 이후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는 종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처럼 뭐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박스권을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정배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일부 그 IT 그 다음에 그 부품 관련주의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멘텀이지만 자동차라든가 조선 그 부품 관련주의 경우는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종목 특성 패턴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락앤락 같은 경우는 뒤늦게 200일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후발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저점 대비 지난 3, 4월 달 1분기 실적을 바닥을 확인했던 종목이라든가 2분기 6, 7월에 그 바닥을 확인했던 종목군들의 경우 저점 대비 기본 30%에서 50% 가까이 상승한 종목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하이스코라든가 삼성 SDI,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도 저점 대비 한 상당폭 30%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의 경우 기간 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IT 자동차와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코스닥을 대변하는 중소형주 어느 섹터에 포커스를 맞출까? 아직까지 여기에 이제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일선을 돌파한 종목군들의 경우는 어펀과 펀드멘탈이 개선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 우선적으로 잡아야겠고요. 중요한 것은 김선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IT 관련주들의 경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해소됐습니다. 금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애플도 신제품 출시 가격 전략에 노출이 됐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사양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만큼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IT 자동차가 맞는데 삼성전자는 하단을 130만 원, 전고점 150만 원을 단기 고점을 해서 박스권에 갇힌 양상이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25만 원, 27만 원에 갇힌 양상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면은 시장은 2030, 205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전고점 박스권 내에 갇혀 있다라면은 순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민감주, 부품주, 그 다음에 최근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IT 부품주로 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IT 자동차의 펀드멘털은 탄탄한데 이들 종목군들이 좀 더 실적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기관 수급과 3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에 놓여 있고요.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워낙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경우는 경기 회복 속도,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가 실적 모멘텀을 점검하면서 완만하게 시간을 가지고 대응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김성현 대표님의 미디어 플렉스부터 들을까요? 네, 여러분 영화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개봉하는 영화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관상이 오늘 개봉을 했어요. 오늘 개봉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관상 빼고 다른 영화 떠오르시는 거 있습니까? 보신 거 빼고 없습니다. 지금 적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객 수를 좀 동원하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디어플렉스가 관상에다가 직접 투자를 좀 했습니다. 한 20-30% 정도 투자를 했는데 미디어플렉스 주가가 지금 7월 달부터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스터 고 때문이죠. 자, 미스터 고가 사실상 참패를 했습니다. 흥행참패. 지금 투자한 거 대비해서 돈이 안 나왔는데 근데 한 150만 명 정도 받을까 그랬을 겁니다. 근데 미디어플렉스가 사실 뭐 미스터고에 투자를 했냐? 그건 아니고요. 좀 배급만 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이런 큰 하락폭은 오히려 좀 심하지 않나? 조금 너무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상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투자를 합니다. 한 20-30% 정도. 그렇다면은 지금 딱히 볼 게 없는 시점에서 추석까지 같이 한 시점. 만약에 오늘부터 해서 주말까지 관상의 흥행 기록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경우에는요. 미디어플렉스 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그냥 급등해버릴 겁니다. 바로 5,000원 뚫고 올라가서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디어플렉스 실적 자체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굉장히 흑자전환 해주면서 큰 폭의 상승을 또 기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자, 미디어플렉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왜 미디어플렉스로 좀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를 살펴보더라도요. 계속적인 좀 이 미스터고 이후에 8월 초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근데 8월 달부터 해서 서서히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주가 흐름 자체 20에선 타면서 다시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많은 물량을 외인들이 다시 담은 적은 없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매수 세력 자체가 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약간 간을 보는 시점, 그러니까 항상 포인트를 잡을 때 어찌 보면 미디어플렉스는 테마성이 가까운 종목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객 수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하지만 지금 현재 영화의 흥행 기록을 볼 때 특히나 이렇게 지금 영화가 없는 시점에서 관상이 딱 나왔을 경우에는 이번 주 한 주간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석까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럼 9월달 내내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1월달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에 봤을 때는요. 만약에 한 100만 명 이상 돌파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 일단 5,000원 이상으로 안착을 시켜 놓는 거고요. 추석 연휴 때도 내내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전고점 뚫지 못했던 5,900원 라인 뚫어지면서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종목 찾으시는 분들, CJ, CGV보다는 오히려 미디어플렉스가 관상과는 굉장히 좀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내일장으로 해서 시초가 좀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체는 한 5,5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뭐 굳이 잡지는 않지만서도 한 4,400원 정도 만약 깨진다면은 짧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성광밴드 또 이명수 전문가님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여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아직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200에서 미달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부품 관련주로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같은 경우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부품 업체들이 52주 신고가를 나타냈고요. 그 중에 성광밴드의 경우는 4분기까지 확실한 그러한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2분기 사상 최대의 그런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4분기에도 사상 최대의 매출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10월부터 설비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매출 대비 약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제품 믹스 효과가 금년도부터 나타나고 있죠.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쪽에 먼저 선점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피팅 업체에서 성광밴드가 조선해양 플랜트 쪽으로 제품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9.8%로 20%를 약간 밑돌았는데
금년도 그 올해 상반기까지는 24.6%로서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 조선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광밴드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요,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3만 원대가 저항대였는데 금일 갭상승과 함께 3만 원대를 그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월봉 추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성광밴드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009년도 그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 현재 역사적 신고가가 이루어졌던 지난 2007년 8년도죠. 월봉상 3만 5천 원, 6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적어도 뭐 3만 3천 원, 3만 4천 원까지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의 경우는 안정권인 3만 3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AS는 좀 짧게 한마디씩 언급만 좀 듣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네, BH죠. BH 지금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종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 내용보다도 제가 수급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급입니다. 지금 딱 9월 4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관들 매수가 아주 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더 사고 있고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 이 종목 목표까지 13,000원 이상 잡았는데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홀딩하시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도요. 네, 삼성중공업 현재 그 43,000원대 근접하는 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뭐 수급은 탄탄하지만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41,000원대를 다시 이탈할 시에는 일단은 비중을 조절하시고요. 41,000원대를 유지해준다면은 45,000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윤, 이명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0포인트는 시원스럽게 돌파해서 안착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은 더 달려봐야겠죠? 내일 뵙겠습니다.